구독해 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제가 난생 처음 토익 시험을 쳤던 건 저는 된통 당했습니다. 마킹 실수를 계속했어요. 계속해서 노트 테이크를 했었어요. 정말 그 당시 제 상황에 맞는 문제집이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수님입니다. 제가 지난번 토익 스피킹 영상 이후로 딱히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있는데 제 토익 영상의 조회수가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속에서 반응이 좋으면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떤 교재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말해보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독학을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시간, 공부 방법, 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해뒀어요. 예를 들면 공부 시간이라든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제시한 돌파구가 무엇이었는지, 그 돌파구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이 모든 것을요. 이렇게 모든 걸 다 합해서 208시간 만에 670점에서 915점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이 208시간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몰아서 한 게 아니라 일주일, 2주일 또는 일주일하고 일주일 쉬고 이렇게 불규칙했기 때문에 좀 릴라이블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불규칙한 공부해도 원하는 점수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걸 반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제 소스의 배경은 아이 캘린더에 기록해둔 제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없지만 제가 그때그때 시간 관리를 했고 정리했다, 이렇게 좀 믿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토익 시험을 쳤던 건 지난해 9월 27일 한창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임프레시브한 토플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좀 괜찮은 인상을 주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던 차에 희망학교에서 토익 성적도 인정해준다 하길래 이것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완전히 망했습니다. 토익이 엄연히 선발과 경쟁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인 걸 제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날 시험에서 670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풀었는지는 기억이 나요. 거의 제가 토플처럼 했습니다. 특히 기억 남는 건 토익 리스닝에서 1번부터 100번 있잖아요. 전부 다 제가 노트테이킹 하면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잘 풀었으면 이렇게 말로 안 하겠죠. 그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9월 27일의 기억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에 제가 다른 서류 준비로 되게 바빴고 그리고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친 거라서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약 5일간 공부해서 쳤던 수업 기간입니다. 사실상 처음 수업 기간인데 이 당시 제가 이지막 학교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좀 남기도 했고 단기간에 시험 쳐서 좋은 결과 나온다면 면접할 때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준비했었습니다. 솔직히 이때도 조금은 토익을 얕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된통 당했습니다. 토익 투자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실수를 이 기간에 다 저질렀어요. 가령 각 파트별 문제 푸는 전략이 전혀 없어서 비효율의 극치를 달렸다던가 마킹 실수를 계속했어요. 거의 매 회마다 4개에서 5개 정도 문제를 틀렸습니다. 리스닝에서는 그냥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는 다 안 풀었는데 오리는 먼저 저만치 나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싱이나 밀려쓰기나 이런 것들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리딩에서는 어법 다 풀고 한꺼번에 옮겨가는 과정에서 밀려쓰기가 많이 생겼고 파트 7에서도 그냥 별표 친 문제 이런 거 까먹고 아예 미싱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 문제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리스닝에서 일단 전 계속해서 노트테이킹을 했었어요. 노트테이킹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 성향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 노트테이킹이 내 리스닝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방해가 많이 됐고 그 노트테이킹을 해서 얻는 이득보다 있는 실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고득점반을 위한 건데 파트 1, 2에서 보기 시문 나올 때 택도 아닌 거 X를 끄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파트 1, 2에서
한두 개 이하로 틀리는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니에요. 모든 보기를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담고 있어야 정확하게 답변 노출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마음대로 꺼버리면 내 머릿속에서 이건 필연 존재다 하고 그냥 버려버려요. 이럴 경우 정말 파트 1, 2 고득점이 정말 어렵습니다. 리딩에서는 제일 큰 특징이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3번, 4번, 그리고 5번 이상 반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시간 관리가 안 됐죠. 그래서 이 기간 때 그 모의고사 다 풀고 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초과됐었습니다.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은 파트 7에서 아예 오독으로 틀린 문제가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토익 지문 자체는 정보의 질이 1차원적이고 단발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생각해낸 게 없어요. 그래서 읽고 이해한 것에서는 오답이 없어야 했어요. 그게 함정인 것들 빼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너무 많은 로스가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토익에서 나온 어휘들 그리고 표현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알고 있는 표현들만 가지고 독해를 하려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오답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제시한 1번, 2번, 3번 문제를 다 쳐더라도 저는 그에 해당하는 답안을 제시하지도 정하지도 못했어요. 시간 촉박했고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월 25일 토익 시험을 쳐봤고 두 번째 시험 그 결과 780점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낮게 나왔다 받아줄 수 없다 했는데 딱 맞는 점수였어요. 그 수준에. 이 기간 제가 사용했던 교재는 길벗 출판사의 시사공 토익 D-5 실전 테스트 시즌 3 시리즈입니다. 정말 그 당시 제 상황에 맞는 문제집이었고 난이도는 리딩은 좀 쉬운 편이었으며 리스닝은 좀 비쌌습니다. 제가 이후에 계속해서 이 출판사의 책을 썼는데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그 해석과 해설이 온라인으로 에디터블, 그러니까 편집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매번 문제를 풀고 내가 틀린 문제만 뽑아서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성이 정말 저한테 컸어요. 딱 그 하나로만도 그냥 다른 출판사는 알아볼 필요 없겠다 라고 마음먹었고요.